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 IT의 세미남 고우성 PD입니다. 공장 생산 조립 라인의 필수인 가공물을 로딩, 언로딩하는 공정을 머신 텐딩이라고 하는데 단순 반복 작업인 이 작업에 협동 로봇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머신 텐딩 자동을 하기 전에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작업이 끝난 제품을 사람이 직접 문을 열고 소재를 청소를 하고 세척을 하고 빼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제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계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효율성은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작업자는 너무 단순스러운 그렇죠.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로도라든지 흥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흥미가 떨어질 때 불량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안전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은 중소기업 업체 대표님들과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고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인력을 또 계속 수급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기계적인 작업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아니라 다 기계가 하는 시대가 네.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단순 작업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로봇 관리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신 텐딩의 기본 작업은 가공 대상을 짚는 것이기에 협동 로봇 그리퍼 작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 협동 로봇이 뭔가 이 그리퍼를 스리핑거 이때는 백큐엄 지가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핸들을 바꿔서도 작업도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박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박스에 물건을 넣고 박스를 팔레타이징 한다 가정을 하면 박스 안에 물건을 넣을 때는 투핑거 혹은 쓰리핑거를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작업이 끝난 박스 다시 옮길 때는 버킨 그리퍼를 바꿔서 버킨 그리퍼를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그 공정 설계를 할 때 다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죠. 아까 그리퍼 교체까지 다 자동화. 네, 다 가능하죠. 그리퍼를 싱글 혹은 듀얼 어떻게 할 거냐? 싱글과 듀얼이 뭐냐면 그리퍼 말 그대로 로봇 암 끝단에 손이 하나가 달려 있느냐, 두 개가 달려 있는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싱글 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더 무거운 제품을 처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핸드에서 이미 한 손이 없으니까 그 중량만큼 물건을 더 둘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 개씩만 들기 때문에 제품을 빼내고 새로운 제품을 가져가기 위한 사이클 타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듀얼 그리퍼는 소재를 빼자마자 바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 공정할 수 있으니까. 네, 연속 공정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싱글 그리퍼는 손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저렴하죠. 듀얼 그리퍼는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도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설계의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제조기업이 이게 빨리 양산을 빨리 할수록 하면 자기네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은 저걸 하겠네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죠. 유니버설 로봇의 협동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인 영창 로봇테크가 만든 가공품 적재 선반과 머신 텐딩 협동 로봇을 연동시켜서 24시간 운영되는 자율운영 공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선반 공작 기간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저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생산량이 결정되니까 저거 하는 동안 로봇은 새로운 파트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파트 잡으러 가는 거죠. 작업 끝난 거는 내려놓고. 이건 적재가 4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4단으로 하면 적재량이라든지 시간을 보면 야간에 로봇이 혼자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게끔 그렇네. 네, 많은 양의 적재를 하기 때문에 한 6에서 8시간 정도는 무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퇴근하시기 전에 로봇 이 파트 넣어놓고 돌려놓고 집에 갔다가 출근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 있거나 작업 중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가동되는 공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워낙 그 CCTV도 잘 돼 있고 홈캠 같은 거 달아서 한 번씩 보기도 하시거든요. 저거를 휴대폰으로 연동을 시키려니까 통신사 연계라든지 비용 좀 발생이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집에 휴대폰으로 보시는 거예요. IP 카메라로 로봇 잘 돌고 있네. 그럼 이제 야간 작업에 있어가지고는 작업자도 없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야간 작업자 한 명 빠지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 부장님께서 이 협동 로봇이 도입이 되면 그 인간을 위한 공정 프로세스에서 네. 그 협동 로봇도 같이 하는 그 공정 프로세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했잖아요. 네. 그 한 예를 하나만 들려요. 기존에 사람이 하게 되면 네. 첫 번째 공정에서 끝난 작업을 두 번째 공정에 가기 위해서 별도의 지게차를 운반을 한다든지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죠. 대차를 이용해서 아. 이동하거나 컨베이어가 필요했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은 로봇을 쓰기 때문에 로봇이 첫 번째 공정에서 끝난 거를 두 번째 공정 자동으로 넘겨줘서 첫 번째 공정과 두 번째 공정에 장비를 좀 붙여서 놓는다든지 그러면 공장의 면적이 좀 더 활용도가 가능해지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반제품도 적재 활용 공간도 또 늘어나고 그런 좀 차이가 단편적인 예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그냥 공장 임대료의 ROI가 높아지는 거네. 방금 말씀드린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네. 사장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공간이 머신 텐딩의 또 다른 표준 작업 형태는 가공된 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팔레타이징 하는 것인데 여기서 유니버설 로봇이 어떻게 작업을 최적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레타이징이 왜 필요하냐? 소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팔레타이징 템플릿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UR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불규칙한 패턴이라든지 한 층뿐만이 아니고 네. 다층, 아, 그 중간에 저희 간지라고 표현하는데 1층의 제품과 2층의 제품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종이 덮개를 중간에 올린다든지 할 때도 다 작업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치를 팔레타이징 하는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최적화된 거가 되는 거죠. 네. 제한된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이 쌓을 수 그렇죠, 있거냐. 그렇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는 방금 그 전에 화면처럼 뭐 30개의 제품이 있으면 30개를 다 그 위치를 티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타이징 템플릿을 쓰게 되면은 이제 양 모서리 4점만 위치를 잡아주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저 팔레타이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 자동화의 궁극적 목표는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키면서 동시에 공정 관련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구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유니버설 로봇의 오피모브란 최신 기능이 어떻게 머신 텐딩 작업을 최적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저희 펜던트 화면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조인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사람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엔지니어들이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엔지니어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이클 타임을 좀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로봇의 속도를 좀 심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로봇의 수명에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옵티무브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네, 100%라는 경우 이 저희가 설정한 그 카테고리 그 안전 카테고리 안에서 최대의 속도를 내는 거고요. 다만 그 조인트나 이런 데 부하가 없는 선에서 최적의 속도를 내는 거고 따로 속도 가속도를 설정 안 하셔도 그것만 네. 설정을 하면 그냥 끝입니다. 오케이. 예, 사실 저 엔지니어 입장에서 너무 좋은 툴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네. 여기 저 100% 항상 100%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렇죠. 30%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어떤 때에 30%나 좀 보통 이제 속도를 뭐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머신 텐딩으로 따지자면 소재를 넣을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얘가 불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속도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퍼센트로 한다고 네,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옵티무브를 사용했을 경우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빠르게 갈 때는 빠르게, 네, 여기 네. 이럴 때는 속도를 좀 낮추고,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밀도도 많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속도 가속도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보시면 빨간 점은 굉장히 흔들리시죠. 이거는 짧은 구간에 가속도를 올린 거고요. 요거는 그 최적의 가속도, 속도를 맞췄기 때문에 보시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협동 로봇과 AI가 함께 연동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협동 로봇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남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남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